콘덴서라는 게 나와요. 왜 여기서 우리가 콘덴서를 배워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가만히 있는 전하가 이제 얼만큼의 힘을 미치는지, 그 한 놈의 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콘덴서라는 거는요, 전하를 축적시켜요. 그래서 콘덴서는 전하 축적하는 성질을 갖는 전기적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만큼 축적할 수 있냐? 그걸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걸 우리가 용량의 영어 단어인 C를 넣을 거예요. 근데 콘덴서도 왠지 C라고 하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C 이렇게 외우실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전하 축적 용량을 우리는 C라고 부를 것이다. 얘 단위가 페럿이에요. 페럿. 유전율의 단위가 뭐였어요? 페럿 퍼 미터. 단위 길이당 용량 얼만큼 하는지, 뭐 얼만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지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콘덴서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입장을 전하로 볼 거예요. 근데 그냥 전하 아니고 축적되는 전하로 볼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전하가 얼만큼 축적이 될 것이냐. 축적되는 전하량은 지금 이 콘덴서에 전압을 넣어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전압을 넣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압을 넣어줄 건데 이 전압이 10V짜리일 때, 100V짜리일 때, 1000V짜리일 때 요 세 개의 경우 중에서 언제가 더 전하가 잘 축적이 될까요? 1000V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를 테니까. 전하가 더 많이 지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적되는 전하량은 인가해주는 전압을 비례해요. 전압이 커질수록 축적된 전하량 많고요. 하나 더. 콘덴서의 축적 용량을 볼까요? 이 축적 용량이 크면 클수록 축적되는 전하량이 많아지겠죠. 그죠?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축적되는 전하량은요. 그 콘덴서의 용량에 비례하고 그 콘덴서에 인과되는 전압에 비례하더라 라는 이 식이 하나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요. 이제 그 식을 조금 다른 버전으로만 볼 거예요. 마치 뭐처럼? 오메 법칙처럼. 그래서요, 저는 이걸 콘덴서의 오메 법칙이라고 제 마음대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전기 회로에 접속시켰을 때 그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콘덴서의 용량과 그 콘덴서에 인가되는 전압의 곱에 비례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주인공을 V로 바꿔. 인가되는 전압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용량분의 전하량. 이렇게 하면 되죠. 한 번 더. 그러면 저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용량은 뭐분의? V분의 Q.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식이 이렇게 바뀌어. 단위 체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전하량의 단위는 뭐예요? 쿨롱입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죠. 자, 용량의 단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페럿이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단위 쿨롱이죠. 얘는 뭐예요? 이거 같아요? 달라. 얘는 뭐예요? 정전 용량이죠. 콘덴서 용량 값이고 얘가 쿨롱인 거예요. 자, 요거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그나마 얘는 헷갈려도 돼. 어차피 얘의 단위가 얘일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완전 다른 값을 의미하잖아요. C는 Q의 단위잖아요. 이 C는 페럿이 단위죠.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딱 한 번만 더 갈게요. 이게 이제 어떤 공식이에요? 콘덴서란 녀석을 전기 회로에 접속시켰을 때 그때 얘네들 사이에서 축적되는 전하, 용량, 전압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콘덴서라는 녀석을 좀 봐봐요. 이걸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판. 여기도 극판. 이렇게요. 여기는요. 극판과 극판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거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콘덴서 사이에는요, 여기다가 유전체를 넣어요. 어떤 물질을 여기다 채워 넣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전압을 아까처럼 이렇게 인가를 시키면 전류가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요, 얘도 지금 극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극판을 축적되는 전하를 다르게, 이걸 분극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극을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이 유전체에서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가 오게 되면 얘네가 마이너스가 정전 유도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게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쌓일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축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덴서는 각각의 극판에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들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도 콘덴서잖아요. 콘덴서의 용량은요, 극판의 면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극판의 면적이 커질수록 용량을 많이 축적시킬 수가 있겠죠. 극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축적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판의 면적에 비례한다고 해요. 반면에 간격을 볼까요? 극판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랑 이렇게 멀리 있을 때랑 언제 더 전하를 잘 끌어당겨 줄 수가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 때. 그쵸? 아무래도 힘, 우리 배웠잖아 이미. 그죠?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간격하고는 반비례야. 간격이 가까울수록 용량은 커져요. 자, 얘가 뭐라 그랬어요? 유전체요. 다시 말해서 그 전하를 끌어당기는 물체라는 뜻이죠. 물질이라는 뜻이죠. 이 유전체에 유전율이 있겠지. 끌어당김의 정도. 얘가 셀수록 여기 축적을 더 잘 시킬까요? 얘가 작을수록 여기를 더 잘 축적시킬까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유전체 유전율이 크다, 작다. 어떨 것 같아요? 유전체가 얘네 그걸 분리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정전 유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정전 유도 정도가 센 녀석이 와야 이쪽에 더 많이 채워질까요? 그쵸? 그치, 센 녀석들이.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에서는 그 판과 판 사이의 간격, 앞으로 얘를 D라고 표현할 거예요. 거리의 D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유전율, 유전체의 유전율, 그리고 그 극판의 면적에는 비례하더라라는 식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평행평판 콘덴서 용량은 그 유전체 유전율과 그 극판의 면적에 비례하고요. 그 극판 사이의 간격에는 반비례합니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얘는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저번 시간에 우리 단위 적두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피코. 얘는 나노. 얘는 마이크로. 얘는 밀리. 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맞아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맞아요? 그럼 얘는 몇 승이어야 돼요? 그쵸, 9. 이렇게 3씩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코는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요걸 볼게요. 어떤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넣어줬어. 그랬더니 축적되는 전하량이 얼마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럼 이 콘덴서 용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자, V, Q. 내가 알고 싶은 건 C. 자, 축적되는 전하량은 용량과 인가되는 전압의 곱에 비례하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V분의 Q. V가 얼마래요? 1000이요. Q가 얼마인데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요. 보기 싫죠? 답이 5? 맞아요. 왜냐면은 이건데 여기서 숫자 5를 나타낸 건 2번하고 4번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이걸 한번 고쳐볼게요.
지금 10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분의 1 하니까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게 마이크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두 개를 다 줬어요. 단위 환산이랑 콘덴서 오매 법칙 이용하는 문제랑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호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간격에 반비례하고 유전율과 그 면적에는 비례하더라 라는 게 용량이었어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푸실 수 있겠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건 별표예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이면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몇 번일까요? 간격에 반비례죠. 자, 다시 한번 유전율하고 비유전율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서 나를 헷갈리게 한다면 둘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율에 비례하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압은 변함이 없어. 전압을 일정하게 주고 있는데 간격을 줄여버렸어. 그럼 축적되는 전하량 어떻게 돼요? 3배. 전하가 3배가 됐으니까 전하량이, 전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전장의 세기라는 거는 누구한테 비례했어요? 전하량에 비례하잖아요. 전하가 크면 클수록 전장의 세기가 커지잖아. 왜냐하면 전기장이라는 건 전하의 힘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얘가 3배 컸어.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도 몇 배 커져요? 3배 커진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3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려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봐봐요. 전기장의 세기는 매질값 R의 제곱 Q였잖아. 그쵸? 결국에는 이 전하량에 미치는 힘의 영역, 그 힘의 영역에서 그 힘의 세기를 전장의 세기죠. 그래서 3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0.0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 차를 나타내는가죠. 자, V는 바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요. 축적되는 전하는 그 용량과 인가해주는 전압의 곱에 비례하므로 그 전압은 C분의 Q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C가 얼마? 0.02 마이크로요. 그때 Q가 얼마? 12 마이크로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2분의 1200 얼마 나와요? 60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600볼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평행판 콘덴서에 유전체를 채워 넣었는데 그 유전체의 비유전율 뮤S의 유전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봐야겠다. 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집어넣었대요. 자,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거 뭔지 알죠? 그쵸? 자, 이런 애로 원래 있던 애를 빼고 얘를 바꿔치기 했나 보죠? 이때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정전 용량, 평행판이라는 말이 나왔죠? 밑줄 긋고 평행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평행판의 콘덴서 용량은 거리에 반비례해 그 유전체의 유전율과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값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요 유전율을 뭘로 바꿨어? 입실론 S자리로 바꿨잖아요. 그쵸? 요렇게 꼬부랑 S로 써있는 요 유전율로 바꿨대. 그러면 당연히 용량 어떻게 바뀌어요? 얘만큼 비례해서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용량은 입실론 S배 만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유전율에 비례한다는 거. 원래 유전율이 아니고 유전율이 다른 놈으로 바꾸면 그 다른 유전율에 비례해서 축적시키겠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문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콘덴서의 종류를 3가지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결론만 말해볼게요. 세라믹은 뭔가 세련된 느낌을 퐁퐁 풍기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세라믹 콘덴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능이 되게 우수하대요. 성능은 우수한데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저렴해야 가성비가 좋죠. 네.
그래서 성능은 우수한데 가격은 또 싸요. 그게 세라믹이에요. 자,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둘 다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을 가진다는 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얘는 항상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누어진 직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교류를 배우겠지만 교류는 극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바뀌거든. 근데 전해 탄탈은 그래서 직류에서만 사용 가능, 교류에서는 사용 불가능. 자, 바리콘은 이 용량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바리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세 개만 조금 봐주시면 이게 먹는 문제거든요. 가능한. 용량 변화 가능 이렇게 쓸게요. 이게 바리콘. 그래서 요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자 다음 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느낌이 얘는 성능이 우수한데 가격이 싸다 이런 말 나오면 세라믹 고르시면 되고요.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류에선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전해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를 찍어주시면 돼요. 용량 변화가 가능하다 바리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서도 여러 개를 접속시킬 거래요. 그럼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 쭉 직렬로 이렇게 한 전선에 여러 개를 막 다 갖다가 쭉 나열하는 걸 우리가 직렬 접속. 한 회로에 하나씩 이렇게 개별 회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병렬 접속. 두 개 섞으면 직병렬 접속.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접속하는 직렬 접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변하는 건 없어. 퀴즈예요. 직렬로 접속했대. 직렬 회로래. 이 직렬 회로의 특징이 뭐가 일정하고 뭐가 분배가 됐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분배돼? 전압이 분배되잖아요. 전압 강하라고 표현했었죠. 똑같아요. 일정한 전류가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항상 축적되는 전하량이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일정해요. 어디든. 그래서 전체 전하량이 곧 각각의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과 같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체 전하량이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량이고 요 2번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하고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 값이. 하지만 여기 어때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다르죠. 분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우리가 합성 저항 구했던 것처럼 합성 용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콘덴서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면 자, 이게 전체 합성 용량이란 뜻이에요. 동그라미.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마치 뭐처럼 계산했어요? 합분의 곱. 합분의 곱이 저항의 무슨 접속? 그렇죠. 얘가 누구랑 똑같아? 저항의 병렬 접속이랑 똑같아요. 얘는 누군데요? 콘덴서의 직렬 접속인데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콘덴서의 직렬 접속을 했을 때 전체 합성 용량은 어떻게 구한다? 합분의 곱으로 구합니다. 이게 직렬 접속할 때 합성 용량. 자, 전압이 분배된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전체 전압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콘덴서의 오메 법칙을 이용하셔야겠죠. 콘덴서의 오메 법칙에 따라서 V는 C분의 Q 여기 가. 전체 합성 용량분의 전하량 하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각각의 콘덴서에 분배됐던 전압의 합과 같다. 그러면 부분 전압도 계산해 보겠다 이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가볼게요. V는 C분의 Q로 계산해. 맞아요? V는 C분의 Q로 계산해. 근데 문제에서 Q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 용량 중에서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 쪽 콘덴서 용량에 비례해서 이 전체 전압에서 분배될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둘의 관계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대방 쪽 콘덴서 용량에 비례 분배될 것이다. 전체 전압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맥락이 똑같죠. 저항이랑. 근데 다만 반대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만 좀 눈에 봐주시면 돼요.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정전 용량이 하나는 120 마이크로페럿짜리고 하나는 30 마이크로페럿짜리야. 뭘로
직렬로 접속돼 있어요. 그럼 그때 합성 정전 용량이 몇이냐라고 물어보죠. 계산해 보십시오. 직렬이죠? 합분의 곱으로 가야죠. 그죠? 그럼 합이 얼마야? 150. 곱이 얼마야? 3600, 3600인데? 제 학생 맞네요. 저처럼 계산 잘 못해요. 네,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4. 네, 잘했어요. 24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